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지난주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번 주 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장 초반에 반등하던 코스닥이 다시 하락 반전했고요. 코스피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 출발하면서 중국 증시가 오늘 또 개장하면서 좀 많이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 상하이 지수가 2.83% 하락 출발했는데 낙폭을 조금 키워가면서 장중에는 좀 7%까지 폭락하면서 3,300포인트를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양책이 조금 절실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중국 지준율 인하 조치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시장에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지준율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의 회복이 될지가 또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이 지준율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중국 증시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증시 자체가 현재로서는 지준율 인하의 무게감에 이제 솔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수 자체를 방어를 해야 되는 모습인데, 여전히 위안화 평가 전화부터 시작되어서 정치 부양책의 카드를 내어놓고 있지만, 시장이 선뜻 받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8월 달에 또 구매 관리 지수, PMI 지수 자체도 여전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경기 둔화의 우려감들이 현재 가시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전 정시 출발 와이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오늘 국내 정시 자체적으로는 정시의 터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가기 힘든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 정시가 개장하고 난 이후에 중국 정시의 흔들림 속에서 결국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중국 정시가 장중한테 7% 이상이나 또다시 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는 다소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가 일제히 또 하락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조정폭을 생각했던 것보단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까 오전장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가 장중 한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매수의 타이밍 자체, 내일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가 강한 반등이 어떻게든 들어올 것인지 이 부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따라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좀 더 템포를 늦추어서 갖고 있는 종목들의 반등 이후에 그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군들 쪽으로 교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여지를 꼭 우리가 유념해 주시면서 현금화 병행 전략은 꼭 현재는 갖고 가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아직까지 대북 리스크까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국 증시가 또 흔들리면서 우리 시장 역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정폭이 우리 시장에서 내일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오늘 내일 좀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내일 시장 흐름까지 보시면서 현금화 병행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 증시 탑5 함께하고 계신 김태환 멘토죠. 하락 장세인 요즘 오늘은 이 김태환 멘토가 그동안 탑5에서 제시한 종목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수익률이 좀 괜찮았던 종목 위주로 그렇다면 김태환 멘토의 AS를 받을 탑5 종목 공개합니다. 네, 탑1입니다. 지난 5월 18일에 제시해드렸던 국보 디자인입니다. 이 종목 건축 디자인과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탑2 역시 지난 5월 18일에 가져오신 종목이죠. 이 치과기기 관련주 바텍이고요. 탑3는 7월 27일에 제시해드린 종목입니다. 위안화 환율 수혜주이기도 하죠. 영업무역입니다. 탑4는요. 8월 첫째 주에 제시해드렸네요. 인터파크 홀딩스고요. 마지막 탑5 지난주에 알아봤던 종목입니다. 바로 락앤락이 마지막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국보 디자인입니다. 하반기 실적 회복, 수익성 전망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디자인 전문 회사죠. 이 국보 디자인 이 종목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요. 네, 일단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8일 날 여러분들에게 바텍과 더불어서 함께 추천을 했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이분기 실적의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이익폭이 좀 다소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가 한 4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면 이번 2분기는 한 23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고 단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8억 원 대비 21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이익률도 다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매출 자체의 어떤 외형의 확대는 소폭이나마 좀 증가가 되었던 반면에 이익률적인 측면 자체가 좀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하반기 원가율이 좀 개선이 되어진다면 국보 디자인이 다시 한번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성의 확대 전망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또 오늘 한번 에이스 전략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시장의 반등과 더불어서 2950원까지 반등을 주었지만 역시 지수의 하락 반락과 더불어서 현재 2만 원 선이 약간 깨어져 있는 19,900원 4.3%의 하락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5월 18일 날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6월 29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에이스 전략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5월 18일 날 일단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누차 계속적으로 강조드려왔던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을 강연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결국 26,850원의 신고가를 7월 17일 날 경신해주고 난 이후에 다소 주가 자체가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지난주에 시장의 급락 여파를 역시 견뎌내지 못하고 조금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 수익률 자체가 30% 가까이 좀 나왔던 그런 측면 속에서 이익을 실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소 최근 들어서 반등의 흐름 속에서 조금 더 갖고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이익을 실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국보 디자인이 2분기 실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이 다소 좀 축소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현금적인 그 풍부한 현금성 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고 또 인테리어 업계에서 상당히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이 지속적인 하락 구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신규적인 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좀 점쳐보고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역시 국보 디자인도 현재 22,200원대까지 2만 원을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번 조정 구간에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 추가적인 하락 구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왜? 시장의 어떤 여파 자체가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좀 약간의 어떤 공백 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도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8%까지 일단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 조정을 보이는 시점에서 좀 저가 매수에 가담을 했다가 지난주 주말에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도 소폭이나마 좀 매도를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그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반등권에서 충분히 좀 이익 구간을 좀 설정을 해서 일단 익절가를 잡아놓지 못하고 갖고 가신 분들은 현재는 제가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동안 매도 이후에 신규지 매수 관점에 좀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조정을 좀 보이는 구간, 즉 19,000원 정도 선이 만약에 깨어지는 그런 구간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신규진 저가 매수 관점에 가담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주가 자체도 이제 주봉상으로 60주 이평선의 지지 자체가 어느 정도 지지가 꼭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만약에 이 지지선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역시 이 종목 자체의 펀더멘탈적인 그 가치 훼손보다는 시장의 조정 여파가 이 종목에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손절가 정도는 18,000원 정도 선을 좀 설정을 해두시고 19,000원 정도 이하에 좀 밀려내리는 구간에서는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도 한 번 더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국보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보 디자인 이 패닉 장세에도 아주 크게 빠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하반기 실적 모멘텀도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19,000원 선이 꺼지는 부분에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 바텍이 꼽혔네요.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네, 이 바텍은요, 이 치과용 엑스레이, 덴탈 이미저로 유명한 종목이죠. 이 종목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요. 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니 대단합니다. 네, 상반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을 좀 기록할 정도로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만들어냈던 그런 종목이고요. 또 하반기에도 결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2천억 원을 초과 달성하는 데는 무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시장의 더 점유율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해외 시장에 이제 적극적인 공략 자체를 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5월 18일 날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도 6월 8일 그리고 6월 29일 날도 두 차례 AS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도 한두 차례 더 언급할 정도로 바텍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텍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일단 5월 18일 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다소의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왔던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매수할 시점 당시에 단기적인 종목군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좀 중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끌고 가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달 들어서 갭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38,650원까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좀 물량을 좀 팔고는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 물량을 받아줄 만한 주체가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들도 이와 같은 양상 속에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적극적인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일단 축하를 드리겠고요. 일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바텍에 대해서 신규적인 매수 관점 현재 구간에서는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에 가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대 수익률 대비 주가 자체의 어떤 변동폭보다 오히려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차적인 지지가가 35,500원의 지지가를 좀 설정해 두시고, 추가적인 익절가의 가격대는 34,000원 정도를 선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대에서 일단 그 빠지는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지 매수 관점은 이 가격 대비보다는 어차피 이 종목을 좀 올 하반기에도 매출과 이익률이 커지게 된다면, 사상 최대의 어떤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 같으면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은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만 원 선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신규지 매수 관점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34,000원 선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이 갭을 메꿔주는 정도 구간, 갭을 메꿔주는 정도 구간까지 좀 밀려내린다면 오히려 이런 구간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신규지 매수 관점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가를 잘 잡아서 이 실현을 해 가시는 전략을 세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익절가 이하로 터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을 더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신규지 매수 관점은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놓고 본다면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는 이 박스권 정도의 구간까지 밀려내린다면 오히려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에 가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5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27,550원이었는데요. 그동안 꽤 많이 올랐어요. 현재가 35,000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모멘텀은 있지만요. 신규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하셨고, 신규 매수 34,000원 정도 구간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계속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탑3 세 번째 종목입니다. 탑3 영원무역입니다. 원화약세 수혜주 하반기 이익 개선. 네, 영원무역은요, 노스페이스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 OEM 업체입니다. 요즘 환율 수혜주로 다시 부각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 실적 모멘텀도 있나 봐요. 네, 일단 영원무역에 또 공교롭게도 OEM 관련된 부분에서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 체결이 되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베트남발 미국행 수출 자체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저 베트남의 매출의 비중 생산 라인이 65%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제가 탑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7월 23일 날 여러분들에게 동시효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고,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섬유 의무 업종 가운데 한세 실업과 더불어서 탑픽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7월 27일 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탑5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번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서도 72,200원까지 최고가를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다소나마 좀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은 주봉
내용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이 주가 자체가 올라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월봉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이 종목은 이제 61,500원, 61,500원 정도 선 구간 자체가 일단 돌파가 된다면 68,500원 선 구간 자체가 2차적인 상당한 그 지지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68,500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72,200원까지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익을 실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중요한 분기점 68,500원이 깨어지는 구간에서 만약에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익이 나 있는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관점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중요한 가격대 68,500원대의 지지가 자체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신규적 매수 관점의 접근 전략 자체는 현재 62,800원 시장의 조정 여파를 그대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따라서 향후에 하반기, 상반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았던 그런 모습이고, 하반기도 여전히 수익성과 이익 전망 자체가 긍정적인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61,500원 첫 번째 분기점을 잡아드렸던 61,500원 이하권까지 밀려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지금 현재 따라가 봐야 66,000원, 67,000원 정도 선에 또 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히려 조정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 가담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제시해 주셨던 7월 27일 종가 57,900원이었었는데요. 현재가 62,500원 보이고 있어요. 한 달 만에 꽤 많이 올랐네요.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종목 탑4입니다. 탑4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자회사 실적 개선 주가 반영 중이라고 하셨어요. 인터파크 홀딩스 이 자회사가 실적이 개선되는 게 주가에 또 반영되고 있다고요. 네. 이 아이마켓 코리아가 수익성이 꽤 좋은 모양이죠. 네, 아이마켓 코리아뿐만 아니라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 자체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인터파크 홀딩스의 주가에 든 모멘텀이 상당히 작용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연결 기준의 매출액 같은 경우도 8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84억 원 대비 좀 증가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0억 원 대비 상당히 증가폭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하반기에도 인터파크 홀딩스 주가의 자체에 대한 그 실적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도 간간히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인터파크 홀딩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단 매수를 8월 3일 날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고점 자체가 12,45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물론 12,450원까지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것은 역시 직전에 6, 7, 8월 달에 매물대에 좀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 자체가 돌파가 되어지지 못했던 부분은 아마 시장의 조정 여파가 상당히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종목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밀려내렸던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1,150원 현재가 보이면서 4.2% 지난 주말에 대비해서 또다시 오늘 오름폭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추격 매수 자체는 조금 힘든 모습이고, 오히려 저는 1,600원 정도 선 이하권의 매수를 첫 번째 소개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좀 밀리는 구간에서 좀 매수에 가담하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1,500원 정도 분기점에서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좀 저가의 분할 매수 관점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규직 매수 관점 자체는 제가 보기엔 여전히 1,600원 이하, 1,600원 정도 이하권까지 다시 한번 반락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이 매수 이후에 이번에 진짜 지수의 영향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에서 터닝 포인트를 보여준다면 직전 고점 12,450원 돌파도 무난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번째 인터파크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인터파크 홀딩스 오늘 어려운 시장인데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이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탑5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탑5 락앤락입니다. 2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 부합이라고 하셨어요.
네, 바로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죠. 락앤락입니다. 이 밀폐용기 2위 기업인데요. 하반기 실적 개선이 또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에 16,000원 이하로 조금 매수 관점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셨는데 지금 좀 그 근처에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 자체도 락앤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밀폐용기 외에도 앞으로 템블러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시장의 어떤 긍정적 요인들이 조금씩 가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중국 시장 쪽에서의 그 강력한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원가율 개선과 더불어서 이익의 증가율 같은 경우도 하반기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16,000원 이하권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현재가가 50원 플러스 15,400원입니다. 일단 시장의 조정 여파에서 이번에 크게 밀려내리지는 않았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락앤락 같은 경우는 16,000원 선도 이하권이면 지금 가격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어차피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이익 개선적인 것 추세에 우리가 대비해서 매수에 가담하는 그 중기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또 풀배팅은 하지 마시고 16,000원 이하권 15,500원 정도 선은 이하로 밀려내리면 1차적인 분할 매수 관점에 가담을 하시고 또 시장의 조정 여파가 현재 코스피 시장이 4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 6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1차적인 15,000원 정도 선은 초반에서 1차적인 분할 매수 이후에 추가 좀 밀려내리면 14,000원 정도 초반 정도 이런 구간에서 2분법 정도로 분할 매수 이후에 중기적인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락앤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종목으로 락앤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락앤락 지금 현재 15,000원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 중기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일단 일부 매수하시고 14,000원대 초반에 다시 매수하시는 분할 매수 관점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멘토님 공개 방송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장인데요. 오늘도 역시 여지없이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할 것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과 인터넷 공개 무료 방송을 실시할 겁니다. 물론 정식교 방송 때문에 한 2시 정도까지 마감을 하겠지만 따라서 그날은 저녁 8시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낮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도 또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고민과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향후의 방향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개 방송 관심 많이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현재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 코스닥은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이 시장 면밀하게 보시면서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탑5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